자, 이번 시간에는 뭘 배워볼 거냐면 이런 걸 한번 배워볼게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뭐라 설명드렸냐면 코드는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let x라고 했을 때 여기에다가 x10 이런 식으로 넣었을 때 콘솔 로그에다가 x 출력하면 뭐가 나온다? 10이 출력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제가 let j라고 써볼게요. b라고 쓰고 a라고 씁시다. 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코드는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된다 했기 때문에 a라는 변수에 10이 할당되지도 않았는데 a가 출력이 된다거나 그 다음에 이 코드가 실행되지도 않았는데 이 코드가 먼저 실행된다거나 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무조건 코드는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된다. 그래서 얘가 먼저 실행되고 그 다음 얘 이 순으로 실행이 되는 게 코드가 실행되는 절대적인 방식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내가 특정 코드를 제어를 하고 싶은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조건을 부여해가지고 이 코드는 실행이 되고 어떤 코드는 실행이 안 되게끔 만들고 싶다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코드를 반복해서 실행되게끔 만들고 싶다라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뭐냐면 제어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어문의 종류에는 뭐가 있냐면 조건문이라는 개념과 반복문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한테 조건문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건문 예제를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볼 거예요. 자, 콘솔 로그라고 적어보시고 여기다가 성인입니다. 그 다음에 미성년입니다 라고 이렇게 적어볼 건데 그 다음에 여기다가 let age는 20이라 썼어요. 자, 그러면 age라는 변수가 20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게 age라는 변수의 값이 뭐냐에 따라서 성인, 미성년 둘 중 하나가 출력이 됐으면 좋겠지만 지금 출력되는 걸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둘 다 출력이 되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age가 20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20살 이상을 성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성인입니다 라는 말이 출력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코드는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둘 다 출력되는 게 아니라 하나만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걸 여러분들 눈으로 뭐하다?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럴 때 조건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부여할 수 있는데 조건을 어떻게 부여할 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 부여하는 게 가능해요. 자, 조건문을 쓸 때 이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if 그 다음에 소가로 그 다음에 중가로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 소가로 안쪽에는 뭐가 들어오면 되냐면 조건식이라는 게 들어온다. 즉 비교현상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수식이 들어오면 되는데 성인이라는 거는 20살 이상을 성인이라고 우리가 불렀기 때문에 age가 20살 이상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건문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조건문은 조건식이 true인 경우에만 실행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런 식으로 썼는데 제가 성인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걸 지워볼까요? 그럼 뭐가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지금 age가 20이기 때문에 성인입니다 라는 말만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제가 이거를 15라고 다시 바꿔볼게요. 그러면 15라 했을 때 이 age는 뭘로 봐야 돼요? 얘는 변수예요? 값이에요? 값이죠. 그러니까 15는 20보다 크거나 같다. 틀린 말이니까 false이기 때문에 조건문 안에 있는 이 내용물이 출력이 된다 안 된다? 출력이 안 되는 걸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성년 같은 경우는 몇 살 미만을 우리가 미성년이라 하죠? 20살 미만을 미성년이라 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실행하게 되면 지금 미성년입니다가 출력이 되는 걸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age 변수가 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참인 경우에는 성인 또는 참이 아닌 경우에는 미성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해서 출력하는 게 뭐하다?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값을 바꿔보면서 출력을 하면 지금 20일 때는 성인입니다가 출력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원하는 어떤 특정 특정 내용물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출력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게 이제 조건문이다. 즉 조건을 부여해가지고 출력하고 싶을 때 바로 이제 조건문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조건문이 몇 개인 거예요? 두 개의 조건문이 있겠죠. 자, 그러면 두 개의 조건문이 이런 식으로 있다 했을 때 하나의 조건문만 실행될까요? 아니면 두 개의 둘 다 실행되는 걸까요?
둘 다 실행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코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순차적으로 실행되다 보니까 첫 번째 조건문을 실행합니다. age가 20이라 했을 때 age가 20인 경우에는 참이다 거짓이다? 자, true죠. true이기 때문에 성인입니다가 출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로 내려오냐면 11번째 라인에 있는 조건문으로 내려옵니다. 자, 내려와서 해당 조건문을 실행해 주는 거예요. 자, 얘를 실행하면 뭐겠어요? 얘는 거짓이기 때문에 이 내용물을 실행을 시켜주지 않을 뿐이지, 엄밀히 따지면 이 두 개의 조건문이 둘 다 지금 실행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코드를 짜게 되면 지금 어때요? 지금 두 개의 조건문이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게 되는 경우에는 컴퓨터 공학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느리게 실행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고 있고 얘도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둘 다 코드를 실행하고 있어서 조금 느리게 실행된다라는 거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나오는 이유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그게 엄청나게 빠르게 이제 실행돼서 안 보이는 것 뿐이지 조금 느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계산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특정 나이에 맞는 보기를 골라주세요 라는 게 있대요. 자, 그러면 1번은 자, 예를 들어서 age 변수가 age라는 값이 10이래요. 그러면 자, 이때는 10대입니다 라고 출력을 해놓은 거고, 이때는 20대 또는 여기다가는 30대 이상입니다 라고 우리 이렇게 출력을 할 거예요. 자, 이런 식의 코드가 있다고 그냥 가정을 했을 때, 자, 그러면 age라는 변수에 10이라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해요? 이게 실제 시험 문제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죠? 1번, 2번, 3번 순으로 풀어요? 2번, 1번, 3번 순으로 풀어요? 3번, 2번, 1번 순으로 풀어요? 보통 시험 문제라고 하면 보편적으로 1번, 2번, 3번 순으로 푸는 게 보편적인 방식이죠. 보편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1번, 2번, 3번 순으로 푸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들의 시간은 한정적이에요. 그러면 age라는 변수의 값이 10이라 했을 때 당연히 정답은 몇 번밖에 될 수밖에 없다? 1번밖에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삼지선달 했을 때. 그러면 1번밖에 정답이 될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 1번이 정답인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2번, 3번이 정답인지 아닌지 그걸 체크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자, 마찬가지예요. 자, 제가 여기를 age를 20이라 했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얘는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했을 때 거짓이기 때문에 얘는 여러분들 체크 안 하고 당연히 2번으로 넘어가겠죠. 아, 그러면 2번이 20대니까 20대겠네 하고 체크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2번이 여러분들 정답인 걸 알았는데 3번이 굳이 정답인지 아닌지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체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30이라 썼어요. 자, 30이라 쓰게 되면 1번도 정답이 아니고 2번도 정답이 아니고 당연히 몇 번밖에 정답이 될 수밖에 없다? 3번밖에 정답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뭐 복잡한 문제를 어떤 문제에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풀이를 해석해야 된다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풀이를 해석해야 되는 과정에서 1, 2번이 당연히 정답이 아니면 몇 번은 정답이 될 수밖에 없다? 3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러분 3번이 정답인지 아닌지 굳이 그거를 판단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왜? 1, 2번이 정답이 아니면 당연히 3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을 거니까.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코드는 어때요? 자, age가 20이라 했을 때 이지선달을 해볼게요. 1번이 정답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정답임에도 다시 1번이 정답임에도 2번이 정답인지 아닌지를 지금 체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라기보다는 조금 코드가 비효율적으로 지금 실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성한 코드가 잘못된 코드냐? 아닙니다. 자, 조건문에 참고로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조건문의 결과는 무조건 하나여야 됩니다. 조건문에 여러분들이 2개를 쓰든 3개를 쓰든 4개를 쓰든 상관없는데 그거에 맞는 결과는 무조건 하나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변수 값에 따라서 내가 조건문을 작성했을 때 이런 식으로 분리된 조건문을 작성했을 때 지금 뭐예요? 성인 또는 미성년 내가 원하는 그 결과물을 출력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건 아니지만 비효율적으로 코드가 실행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요거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실행되게끔 만들려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얘를 여기 앞에다가 else를 붙일 수 있습니다.
자, else를 붙여주게 되면 기존에 아까 조건문이 두 개였기 때문에 둘 다 실행되었다면 얘는 여러분들 이렇게 else로 묶어주게 되면 두 개의 조건문이 한 개의 덩어리로 뭉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뭉쳐졌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실행되냐면 만약에 지금 age라는 변수에 20이라 했을 때 얘 참이네요. 그러면 성인입니다만 출력을 해주고 얘는 거들떠 보지도 않는 거예요. 얘는 실행조차도 안 됩니다. 요 밑에 있는 코드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두 개의 조건문을 분리해서 작성한 것보다 어때요? 조금 더 빠르게 실행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시험 문제를 비유해서 설명드렸잖아요. 1번이 정답이면 2번, 3번 굳이 체크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코드를 바꿔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 제가 age라는 변수에 15라고 값을 바꿨을 때 첫 번째 조건문은 거짓이죠. 자,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조건문이 거짓이기 때문에 어디로 내려와요? 두 번째 조건문에서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요거를 else if라 썼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게 이지선다라면 1번이 정답이 아니면 당연히 몇 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다? 2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2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요 2번을 굳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겠죠. 왜냐면 1번이 정답이 아니면 당연히 몇 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어요. 2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쓰냐면 요거를 그냥 제거를 해주면 됩니다. 요 조건식을 아예 제거를 해주면 여러분들이 그냥 if, else만으로도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else라고만 썼을 때는 어떻게 실행되냐? 자, 첫 번째 조건문이 거짓이다. 그러면 두 번째는 조건식을 체크하는 게 아니라 바로 else를 통해서 바로 빠져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빠져나온다는 거는 얘를 출력해주고 끝난다라는 거예요. 끝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즉 어떻게 우리가 코드를 바꿔준 거냐면 1번이 정답이다. 그럼 1번 체크하면 2번, 3번을 체크하지 않는 구조로 변경해 준 거고 1번이 정답이 아니다 하면 2번을 체크하고 3번을 체크하지 않는 구조. 만약에 1, 2번이 정답이 아니면 당연히 3번이 정답이다. 그러니까 else를 통해서 코드를 빠져나온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건문을 작성할 때는 if 그 다음에 else if, else를 통해서 조금 더 아름답게, 그러니까 코드를 우리가 분리해서 쓰는 게 아니라 하나의 덩어리로 조건문을 작성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조건문을 작성할 때 여러분들이 조건문에 이제 조건이라는 게 있는데 조건문의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 양립할 수 없다라는 조건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걸어줘야 됩니다. 양립할 수 없다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복수개의 정답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여러분의 조건문을 작성할 때 혹시라도 코드를 작성하는데 어떤 특정 입력된 값에 따라서 결과가 두 개가 나왔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조건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건문을 작성할 때는 양립할 수 없다, 즉 복수개의 정답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조건을 반드시 걸어줘 가지고 해당 결과가 하나만 나오게끔 코드를 반드시 짜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여기를 여러분들 if문으로만 작성했을 땐 이게 잘못됐다, 잘못되지 않았다? 잘못되지 않은 거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입력된 값에 의해서 정확하게 결과를 하나만 출력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코드는 아니지만 조금 느리게 비효율적으로 실행된다라는 것 뿐이지 얘가 잘못된 코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건문을 쓰실 때는 여러분들이 양립할 수 없다라는 조건을 반드시 걸어줘야 되고 그 조건을 어길 시에는 복수의 정답이 복수의 정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쓰는 거예요? if, 그 다음에 else if, else를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조건문을 아름답게 작성해서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조건문에 대한 개념이다라고 여러분들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